네, 글로벌 이슈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관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3대 지수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조금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는 이번 주에 실적을 앞두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자체가 45% 크게 늘어주면서 2% 오늘 그래도 상승해줬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대로 순이익이 조금 급감하면서 하방 압력받았고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그간의 상승 랠리를 달렸던 빵주들 역시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소매업, 의류 소매업들은 상승불을 켜줬고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견고한 모습 속에서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오늘 장은 조금 부진한 하루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첫 번째 이슈부터 종목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실적에 따른 종목별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간외에서 9%까지 일단 하락했습니다. 3분기 성장 둔화를 전망하면서 조금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건데 일단은 이번 분기 신규 가입자는 1,009만 명.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3분기를 조금 부진하게 바라보면서 시장은 조금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사실 예상치 자체는 조금 높게 나오면서 기대하는 시각도 조금 많았는데 좀 결과는 부진하게 나와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다. 그런데 우린 주식은 뭘 본다? 바로 미래를 본다는 네. 겁니다. 바로 이 미래가 야 너무 좀 불확실해. 미래가 좀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이런 흐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혜주가 바로 이 넷플릭스였기 때문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숫자는 계속해서 잘 나왔습니다. 1분기 때도 2분기 때도 숫자는 잘 나왔고 끊임없는 가입자 수가 좀 늘어나고는 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OTT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우리가 조금은 좀 불확실해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장 중에는 넷플릭스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좀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또 반대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장 마감 후에 이런 흐름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컨텐츠 관련된 주식들은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 대표적으로 매번 얘기 드리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넷플릭스 실적 기대로 장중에 8%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미 선물은 일단 보합에서 출발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견고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인데요. 존슨앤존슨, 에보트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조금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줬고 존슨앤존슨은 일단 상승불을 켜줬는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네. 어떤 업종을 이렇게 갈 겁니다. 바로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언택트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붕괴 일학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좋은 라인들은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들은 어떤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 라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자본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런 백신과 치료제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고 숫자는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에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백악관에서 사용을 했었고 이러한 이슈가 됐었는데 까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라는 이런 그렇죠.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급하다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든 빨리 줘봐. 뭐라도 써봐야 되니까라는 이런 분위기. 그러면 이런
제약 바이오사들은 아싸 성공 뭐 바로 이 숫자는 우리는 잘 나올 수밖에 없겠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진단기기에 어떻게 보면 넘버원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젠 같은 경우 아주 좀 긍정적인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뭐 종식이 되거나 이렇게 나오면 바로 백신을 복제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쪽에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에 또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돌입할 것이다 밝힌 바 있는데요.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는 백신 임상에 성공했다,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뭐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40%, 70%까지 좀 급등하는 양상이 좀 매일 연출되고 있다는 점 얘기 나눠봤고요. 또 계속해서 이 백신 임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같은 우리 시장에서 역시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간 또 강세장 랠리를 달려왔던 기술주가 요즘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일단 아마존 오늘 주가 자체는 $3,000가 붕괴되긴 했는데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글로벌 IB들은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 $3,450, 스티펠 $3,300 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을 조금 바라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우리의 일상의 변화다라는 네.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예전에는 이게 어려웠었습니다. 예전에 과연 우리 여러분들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휴대폰 갖고 뭐 한 5분, 뭐 1, 2분만 뭐 뜩뜩뜩뜩 조정만 하더라도 바뀐 거 뭐가 바로 물건이 배송이 된다. 오전에 배송 신청하면 오후에 온다.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야 이렇게 우리 TV에 나오는 거 그냥 클릭해서 바로 물건 사버리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들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현재 바로 이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뭐다? 결국은 전자상거래다라는 겁니다. 즉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다시금 소그러질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회사들은 좀 더 위로 올라서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NH 뭐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여기 대표적인 주자죠. 어떻게 보면 결제액에 어떻게 보면 대장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KG 뭐 모빌리언스나 실제 뭐 카카오 네이버는 대표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상품들 그리고 뭐 쓱닷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이마트나 이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여기와 관련된 이런 카테고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들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갈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바로 이 전자상거래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한 아직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이번 달 곧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다 앞두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네.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라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엄청 좋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정말 오빠 달려! 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다가 네. 뒤도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계속 달리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더 한번 돌아봐 줄까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이쪽 라인들이 잘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오빠 달려가 다시 지속이 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겁니다. 즉 전통적인 업종보다는 이쪽 라인들이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움직여주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추세가 혹시나 무너져 버리면 빠르게 어떻게 보면 발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곧 실적 발표들을 앞둔 기업들인 만큼 이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되면 지금의 숨고르기 장세를 딛고 반등 가능성까지 얘기 잠깐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한 주간 소개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볼 텐데 일단은 동아화성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어제 상한가를. 네, 어제 상한가 빠바바. 네,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또 우리 시장에서 요즘 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그렇죠. 큰 네네.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아화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 한손케미칼 역시 또 뭐 이제 2차 전지로 확대한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크리스펜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고가와 소개날 시가 자체가 같은데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소개해준 바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동아화성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네. 뭐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소차에 관련된 이런 이슈가 좀 네.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현재 핫해라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스택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자회사에서 스택 생산 내뿐에 어떻게 보면 수소 연료를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에너지화를 시켜주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필수 소재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운이 좋게 상한가까지 움직였고 오늘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어제 혹시나 이것을 보시고 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얘들도 반도체에서 2차 전지까지 어떻게 보면 소재에 관련된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상승, 뭐 그날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삼성카드는 뭐 생각보다는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래까지 뭐 얘들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비용 감축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크리스 FNC 같은 경우가 제일 이번 주에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온라인 채널이 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흐름이 좋아질 거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건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번 주 소개 종목 리뷰표를 보면은 한손케미칼 이제 매출 다양화와 함께 소개해 주셨고 삼성카드와 크리스펜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또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동아화성 역시 친환경 에너지 흐름과 함께 또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장 오늘장의 관심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장 관심주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여러분들 소재주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소재주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재라는 것은 이거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분명히 계속해서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더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자회사를 총론해서 해서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 조금 더 높게 봐봐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 또 어제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또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면서 오늘장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의 업종이 조금 빨간불을 켜주면서 약세장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 여전히 그래도 견고한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확실히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 선물시장 역시 넷플릭스의 실적 부진이 조금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관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